그럼 이제 세 번째 여행지 이스탄불로 넘어갈 텐데요. 이스탄불을 단색에 가려진 무지개라고 하셨어요. 예, 이스탄불 여행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장면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도시 중에는 일본에 이스탄불이 제일 난해해요. 이스탄불은 그냥 가도 볼 게 되게 많은데 즐길 거리도 많고, 근데 이 도시를 이해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파리나 아테네나 로마보다. 왜 그러냐면 이스탄불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BC 7세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약 3,000년 가까운 역사가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는 고대 그리스 세계에 속한 비잔티움이었고,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인데 이때는 기독교가 국교로 돼 있는 데였고요. 15세기에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을 한 이후에는 이슬람 문명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 환경 변화를 겪었던 도시인데, 그 15세기에 메메트 2세라는 오스만 투르크의 왕이, 이제 21살짜리 왕이 이 도시를 난공불락이라는 이 천년왕국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 이제 이슬람 군인들의 전통은 3일간 약탈하는 거예요. 3일간 하여튼 뭐든 다 약탈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 지금 아야소피아 박물관, 그것만큼은 약탈을 못하게 막았어요, 이 황제가. 그리고는 인테리어만 바꿨죠. 인테리어를 회치를 싹 해서 그 기독교 성화며 뭐 이런 것들 싹 다 가려버리고, 그 다음에 중앙설교대에 있는 십자가며 제단이며 다 철거시키고 그 이슬람식 설교대하고 이제 인테리어를 뒀고, 그 다음에 내부 장식도 다 그렇게 했죠. 이제 밖에는 미나레라고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있는 첨탑 있잖아요. 이거 4개로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탄불은 어떤 상태냐 하면 이 약 2700년의 역사가 품고 있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아야소피아, 그러니까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내부를 회치를 해서 모든 걸 가려버린 것처럼 지금 터키화가 진행이 되어서요, 표면상으로는 그냥 터키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가림막을 뚫고 보지 않으면 이 도시에 있는 다채로운 요소들을 되게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 그게 단색으로 보이는데 그 이슬람 문명이라는 이 터키라는 터키 민족주의, 이런 단색으로 보이지만 그걸 살짝 눈으로 긁어내고 그 아래를 들여다보면 이 기독교 문명, 동로마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흔적,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거를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슬람만이 아닌 거죠. 여러 문명이 다층적으로 섞여 있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국제 도시였는데 지난 100년 동안에 이제 터키화가 진행이 돼서 그게 다 가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탄불 시내에서는 사실은 터키 말 말고는 다른 언어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 원래는 거기 온갖 말들이 다 길거리에서 들리던 도시였으니까 그걸 그 역사나 이런 그 이야기들을 제대로 맛보려면 상상으로 들어야 돼요. 진짜, 예, 이스탄불도 아테네만큼은 아니지만, 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전 특히 이 지하궁전을 관광 명소로 만든 이 화면에 예, 지하궁전을 관광 명소로 만든 재활용 건축자재로 거꾸로 선 메두사. 그럼 이 저수조가 이스탄불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변신하게 된 거잖아요. 저는 저거 모르고 갔어요, 갈 때. 저런 게 있다는 거를.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서야 찾아봤더니 이게 지하궁전이래요. 그래서 지하에 무슨 궁전이 있어? 그 들어갔더니 궁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둥이 많아서 궁전처럼 보여요. 기둥이 수백 개가 있으니까요. 다 그리스 돌 기둥이요. 각양각색의 기둥들이 딱 줄 맞춰 갖고 있는데 지하 저수조를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에요. 근데 거기 조명을 해놓으니까 정말 돌기둥이 많은 궁전에 들어온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터키 말을 그냥 번역하니까 지하궁전이 됐고요. 영어 표기를 번역하면 그게 대성당 저수조? 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동로마 제국 시절에 이게
이스탄불 구시가지도 왕궁 있는데도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이 되게 귀해요. 그리고 혹시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왔을 때는 성벽 안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을 확보를 해서 수로로 연결을 해서 물을 들여와야 되는데 밖에서 자르면 이제 물이 없어서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지하 저수조를 수백 개를 만들었어요. 콘스탄티노플 시절에. 그래서 이 지하 궁전은 지금 아야소피아 박물관,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만들 때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1500년 넘은 거죠. 근데 이슬람은 그 이슬람 율법에는 고인물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이 나왔으니까 그 보건상의 이유로 그런 교리가 만들어졌겠죠. 흐르는 물만 쓰도록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 물을 고이게 해놓은 저수조는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폐쇄를 해버렸고 그 1500년 동안 폐쇄돼 있었던 거를 몇십 년 전에 근자에 발굴을 한 거예요. 그때 맨 안쪽 돌기둥 두 개의 받침돌이 메두사가 부조되어 있는 받침돌이 있어. 한 개는 옆으로 있고 한 개는 거꾸로 있고. 그게 나오니까 메두사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거기 놀러 오면 이스탄불에 여행을 오면 그걸 다 보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대박이 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슬람 안에 숨어 있는 그리스 문화를 찾아낸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재활용 건축 자재인데 그냥 그게 예술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그 저수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건축 자재를 조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 제국의 건설 책임자들이 멀리서 가까이서 있는 돌기둥들을 다 뽑아온 거예요. 그리스 돌기둥들을. 그 건축 자재로 쓴 거예요. 그때 그 그리스 본토에 있는 신전도 무너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 신탁으로 유명한 그 아폴론 신전, 예, 그것도 델피 신전도 그때 무너졌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탄불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 시내에 있던 돌기둥들은 다 뽑아왔겠죠 이미.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바다 건너에 가서 뽑아온 거예요. 배로 실어가지고. 근데 저거 외해석까지가 추측을 해보니까 저게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위에 돌기둥이 서서 천정을 받치고 있는데 제가 건축 책임자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일 안쪽에 있는 건데 막 돌기둥을 세우다가 긴 거는 잘라서 쓰면 되는데 짧은 거는 다시 내다버려야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냥 맞춤하게 밑에 받칠 게 없을까? 그래서 찾은 게 하필이면 메두사가 부조된 돌덩어리였고 그래서 세워보니까 똑바로 세우면 이게 흔들리고 이러니까 하나는 옆으로 눕히고 하나는 거꾸로 세워서 그 위에 짧은 기둥을 세워서 천정의 높이를 맞췄다. 이게 저희 추론인데 근데 그게 신기하잖아요. 메두사가 저게 거꾸로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고 거꾸로 서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게 저런 상황이 빚어진 거죠. 그 돌기둥도 굉장히 다양해서 볼맛이 나고요. 저 메두사를 보러 간 건 아니고 저는 메두사가 있다는 얘기는 알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밑에 물을 조금만 채워놓고 원래는 물이 가득 차 있던 거였는데 그 메두사는 물 밑에 있었죠. 그걸 보려면 수위를 내려야 돼요. 물을 밑에까지 쭉 빼서 찰랑찰랑하게 해놓고 인공 조명을 설치를 해서 정말 보기 드문 공간이에요. 제주도에 가면 서귀포 쪽에 어디 민간 그런 그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 저 비슷하게 얕게 물을 고이게 하고 천을 들이우고 조명을 해서 이 분위기 비슷한 거를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이 세상에 저기뿐일 것 같아요. 저 분위기가 나는 공간은.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사실은 이스탄불 게 아니고 콘스탄티노플 건데, 예. 터키 정부가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를도 고흐가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도시거든요. 아를 사람들이 고흐를 추방하려고 했어요. 막 귀를 자르고 이랬다는 이유로. 근데 지금 아를 사람들이 고흐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거든요. 빈센트 영화에 보면 그 귀 잘려서 막 뭐 죽을 때 있던 그 여관 나오는 그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이나 뭐 유명한 예술가가 살거나 이럴 때는 전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곳들이 지금은 이 여러 사건과 역사를 거치면서 그것 때문에 그때는 트러블이 되었던 게 지금은 역사적인 명소가 되고 어떤 유적이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동로마 제국을 그 수도로 콘스탄티노플을 정하고 이름을 비잔티움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바꿨는데 거기 왕궁 짓고 이제 아야소피아 박물관 그때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을 지으면서 같이 공사를 해서 저수조를 만들었을 때 이미 기독교가 국교로 돼 있던 시기니까 그리스의 신전이라는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 파괴의 현장이죠. 우리가 뭐 무슨 탈레반이니 이런 과격 그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막 돈황에 있는 그 석불 이런 거를 막 대포를 쏴서 파괴하고 막 그런 거 할 때 막 온 세계가 개탄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새로운 일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일들이고 이 지하궁전에서 가장 대규모로 그 문명 파괴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컬해요. 저는 저거를 대리석을 캐가지고 다듬어서 신전을 세우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고대 그리스 세계가 그냥 로마에 정복당하고 나서 동로마 제국 황제가 명 내려가지고 그냥 서방 가가지고 돌기둥이라는 돌기둥은 다 뽑아오고 인간이라는 게 이게 문명이라는 게 뭐지? 그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에서도 그 이전에 살았던 뭐 페루나 이런 그 잉카 문명의 그 뭐 돌기둥이나 뭐 석조 건물들을 다 부수고 그걸 가지고 성당을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더라고요. 교량 만들고요. 도로 포장하고 로마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야만적인 제국주의인데 또 남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스페인 사람들을 자신들의 아버지고 조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적대감은 아닌 거죠.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느끼는 그 적대감과는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제국주의도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미의 제국주의도 다르고 또 영국이 다른 그 국가를 향해서 막 플랜테이션하고 이런 제국주의는 또 다르고. 그러니까 그 영국 사람의 엘긴 외교관 엘긴이 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대리석을 잘 나간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그거는 정말 문화재를 약탈할 목적으로 가져간 거고요. 이거는 그냥 건축 자재를 재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메두사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현장 책임자들을 제가 비난하거나 이런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황제는 명을 내렸고. 예. 메두사가 여기도 있네 하는 어떤 반가움을. 예. 지금도 사실은 유물들이 계속 발견되는 게 건축하다가 계속 우연히 발견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당시에 마치 정말 공기처럼 물처럼 사람들의 문화 속에 궁전에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굴될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리고 그런 그 신전이나 건축물들은 파괴된지 몰라도 그 문명의 DNA는요 안 없어지더라고요.